안녕하세요.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댓글 읽기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그동안 시승 영상이나 뉴스 영상에 댓글을 많이 적어주셨는데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독자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댓글들을 선정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마 트레이서 9 시승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TMX님께서 댓글을 적어주셨는데요. 핸들 털림 현상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트레이서 9에 핸들 털림 현상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커뮤니티에 저도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트레이서 9의 고질적인 문제로 핸들 털림 현상이 일부 있었다고 그렇게 몇몇 라이더 분들께서 댓글을 적어주셨던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시승 중에 핸들 털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블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와블링 현상은 고속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트레이서 9을 타고 도심에서 주행을 했기 때문에 최고 시속이 130km를 넘게 주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와블링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었고, 특히 이 와블링 현상은 사실 라이더의 라이딩 스킬에 따라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핸들 털림 현상을 경험해 본 일이 있는데, 제동 중에 상체에 힘이 들어가고 핸들링에 힘이 가해지면 와블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타이트하게 니그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와블링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핸들바에 전달되는 힘을 줄이셔야 됩니다. 물론 핸들 털림 현상이 라이더의 스킬에 따라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차체 결함이나 밸런스에 따라서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저는 시승 중에 트레이서 9은 밸런스는 탁월했고 핸들링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GSX S1000 GT 시승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박상호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만약 선택하신다면 1250RS와 1000GT면 뭘 고르시나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1250RS는 BMW의 R1250RS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기종 모두 스포츠 투어러 장르의 모터사이클이니까 어떤 모델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스즈키 S1000 GT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GSX S1000 GT는 직렬 4기통 그리고 150마력에 가격은 1831만원이고, R1250RS는 수평대항 2기통 엔진에 126마력 그리고 가격은 2530만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700만원 정도 납니다. 그리고 출력은 S1000 GT가 조금 더 높고요. 제가 사실 돈이 많다면은 S1000 GT가 아니라 R160RS도 정말 좋은 모터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선택한다면 S1000 GT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R1250RS는 비싼 만큼 돈값을 합니다. 다이나믹 ESA 전자식 서스펜션을 장착했고, 아크라 포빅 머플러도 기본으로 달려 나옵니다. 디자인도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취향과 예산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아프릴리아 투아렉 660 프리뷰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거늘TV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가격이 높을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가격은 1800만원 내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으로 발표가 나진 않았는데 형제 모델인 엔진을 공유하는 RS660의 출시 가격이 1800만원 내외로 책정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아렉 660의 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번째 댓글, 팩트체크 30년 만에 강화된 소음 허용 기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영상에는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무래도 첨예하게 찬반 여론이 부딪히는 영상이다 보니까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도 좀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었어요. 이 댓글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딱 2개의 댓글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현킴님의 댓글입니다. 95 위로 5까지는 허용해서 100까지 되는 건가요? 라고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95dB까지 이륜차 소음을 허용하겠다고 환경부가 개선안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5dB까지 더 인정하겠다는 거는 최초 수입 시에, 최초 인증 시에는 95dB까지, 그리고 이제 노후화 되다 보면은 머플러에 열화도 생기고 조금씩 이제 노후차가 되다 보면은 이륜차 소음이 증가하기 때문에 5dB까지 그냥 어느 정도 허용치? 어떻게 완충할 수 있는 그런 허용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라서 라이더분들이 체감하는 단속 기준은 100dB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할 거라고 환경부가 발표했는데 뭐 이때는 뭐 단속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일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륜차 이동 소음원 그 규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주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동 소음 규제 지역에서는 95dB, 그리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dB로 규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좀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어서 같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저 워치님의 댓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CBR1000R 같은 고출력 스포츠 바이크는 그러면 무조건 타지 못하는 건가요? 순정 상태에서도 100dB이 조금 넘는데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발표한 개선안 대로 법률이 제정되면 CBR1000이라고 적어주셨는데 CBR1000R도 있고 CBR1000RR도 있고 현재 CBR1000RRR 트리플 R도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기종들은 앞으로는 수입 자체가 안 됩니다. 수입 자체가 막혀버려요. 환경부의 개선안에 따르면은 100dB를 넘으면 무조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예외 조건을 달아놓지 않았어요. 현재 판매가 완료된, 현재 등록이 된 차량은 예외다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이라 할지라도 100dB를 넘으면은 단속 대상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질지는 세부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륜차 소음 관련 영상을 만들고 후속 보도로 준비한 팩트체크 이륜차 소음 강화 발표는 환경부의 날조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리아홍 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순정차들도 95가 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넘습니다. 일부 기종의 경우 순정 상태에서도 95dB를 넘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 소음 측정 장치를 구매를 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배기소음 측정 방식으로 측정을 했어요. 50c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RPM을 높여서 측정을 해봤는데 125cc급의 소형 이륜차는 95dB를 넘지 않았는데 리터급 기종도 바로 실험을 해봤는데 95dB를 넘었습니다. 100dB를 육박하는 기종도 있었습니다. 100dB를 넘는 기종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륜차 수용 규제가 실시되면은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돈을 내고 구매한 그냥 순정 상태의 이륜차라 할지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문제점이 참 많은데 부디 개선안의 내용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서 부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서태우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 차는 5000에서 측정하는데 5000이면은 160km 속도인데 이게 맞나? 말도 안 되는 측정 방식부터 개선해야지. 이라고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기소음 측정 방식은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시점의 75% 회전 속도 1000rpm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1000rpm이면 7500rpm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7500rpm까지 공기전을 돌리고 머플러에서 50cm가량 떨어진 곳에서 소음 측정을 하는 게 배기소음 측정 방식인데 5000rpm을 넘어서면 상한선이 있어서 5000rpm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출력이 높아도 5000rpm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서태우님께서는 그러니까 꽤 최고 출력이 높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계신 것 같아요. 측정 방식이 사실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재해본 결과 배기소음 측정 방식으로 단속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끔 이제 일본에서도 배기소음 측정 방식으로 단속을 한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도 조사를 해봤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협회에서도 물어보고 주변에 이제 업계 관계자들한테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배기소음 측정으로 단속을 했다는 정황이나 근거를 전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저희가 틀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기소음 측정으로 단속을 했다는 문서나 단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사실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댓글만 선정을 해서 7개의 댓글을 답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요. 또 저희가 댓글이 많이 쌓이면은 그때 다시 한번 댓글 읽기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커즈랩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